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부동산 재테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 시간 고민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고요. 026676-0321 전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참여해 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운명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다. 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또 좋은 부동산 이것도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을 해서 성취를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선택을 해서 만족할 만한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택으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에 있어서 이동주 대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선택에 있어서 운명을 가르는 선택에 있어서 전화를 통해서도 이동주 대표님 만나보실 수가 있지만 조금 더 빠른 고민 해결 위해서 오픈 채팅방 오늘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해 보실 수 있는지 이지은 캐스터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열려 있고요. 여러분이 부동산 고민 올려주시면 빠르게 상담 가능합니다. 보유하신 부동산이나 관심 있는 물건들 이런 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점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고민뿐만 아니라 2019년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입지나 부동산이라는 주제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곳의 미래 가치는 어떨까요? 좋은 입지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등 다양한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이곳 어떻게 참여해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에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 채팅방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과 주제에 관한 질문들 다양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들 궁금하실 텐데 오픈 채팅방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부동산 투자의 키워드가 될 만한 개발 호재나 또 부동산 이슈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들 알아보는 부동산 정보통 이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입지 규제 최소 지역에 대한 알짜 지역 선택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321번 전화 상담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속 시원한 부동산 컨설턴트 이동주 대표의 명쾌한 상담 전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고민 남겨보시고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6-0321번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저는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인데요. 네. 9월 달에 잔뉴타운 내면 퍼스트 하이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전세를 놓고 갈 것인지 여기 좀 호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호재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를 팔고 가기가 조금 아까우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해봐야 될런지가 궁금하신 것 같고요.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를 대표님 가지고 갈까 아니면 매도하고 이사를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곧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실 예정이신 거네요.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장인뉴타운의 아파트 입주할 아파트는 언제부터 보유하셨던 거예요? 2017년도요. 2017년도에. 네네. 그러면은 그
구입,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니시고 이게 구입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네. 네. 분양권 매입한 사람입니다. 분양권을 매입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그곳이 등기가 하게 되면 이 지금 북한산 아이파크랑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 머무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네. 이거를 처분을 만약에 방향을 잡게 되면 지금 팔 것인지 좀 이따 팔 것인지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2주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엇보다 세테크가 중요해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럼 네. 지금부터 이 창동, 그러니까 북한산 아이파크 주변에 호재가 무엇인지 보고 과연 네. 그 호재에 따라서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갖고 가는 게 낫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창동의 호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뭐, 창동역에 GTX가 떠올라요. 그죠? 네. 그리고 차량 기지 개발, 그 창동 역세권 개발과 함께 차량 기지 개발이 떠올라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도 화면상 딱 보게 되면 창동역에 GTX가 들어옴으로써 교통망이 좋아지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네. 결국은 이 지역에서는 뭘 우리가 딱 판단하셔야 되냐면 교통망이 좋아지는 것과 지역의 업무지구가 조성되는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 보면은 창동 역세권 개발은 어디를 주로 개발을 하는 거냐면 차량 기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땅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차량 기지가 진접으로 이전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이곳은 단순한 도로로 인해서 지역이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중랑천으로 인해서 지역이 지금 막혀 있는 서로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차량 기지와 여기 뭐 면허 시험장 일대가 앞으로 상당히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한 시설로 바뀔 예정인데 그렇다 보면은 어쨌건 접근성, 이 바뀌게 되는 곳과 그러니까 업무 지역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이 교통 환경이 좋아진 것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아, 네. 예, 왜냐하면 이 지역도 지금 이 차량 기지가 있는 지역도 4호선도 있고 7호선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창동 역세권은 물론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되지만 어쨌건 지하철 노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상계동 쪽보다 조금 파워가 약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건 네. 맞으나 약간 파워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처분을 하기는 하되 세테크도 잘 하면서 지역의 갈아타기를 정확하게 잘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을 수 없을지를 보유 기간 내에 내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장희 뉴타운이 언제 입주해요? 9월이요. 장희가 올 9월. 네. 자, 19년 9월에 입주하게 되면 이제 2년 내에 이걸 처분하시면 이 아이파크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2년을 계산해 보니까 2021년 9월이에요. 그럼 현재 부동산 시장에 약간 침체기적인 그러니까 보합세로 들어간 시장에서 내가 굳이 이거를 처분하려고 올해 막 처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기상으로는 2021년도에 가서 그러니까 물론 9월 딱 가서 처분하면 안 되고 2021년이 접어들면 처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즉 내가 입주를 하고 장애뉴타운에 네. 입주를 하고 보유주택은 한 번 정도 임대를 놓고 나서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왜냐하면 2021년 정도 되면은 GTX 노선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가시화가 될 것이고 이 차량 기지 이전이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연장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2년 정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2년이 연장된 거니까 2020년 말쯤 되면은 다시 또 이 차량 기지 이전이 가시화될 거란 말이죠.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보다는 2020년 이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놓고 처분을 하는 것이 낫겠다. 세테크를 하고. 그럼 왜 세테크를 하는 게 낫겠냐? 우리가 세테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9억 원까지. 그죠? 네. 비과세를 받고 이 지역 내에서 좀 훨씬 더 좋아지는 곳에 인근 지역으로 차라리 투자처를 옮겨 놓는 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택할 수 있는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어머님 돈 잘 아껴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게 해보면 좋겠죠.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양천구 신월동에 집을 하나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을 구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향후 전망도 좀 알고 싶고요. 투자 가치로서 어떤가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신월동에 보고 계신 곳이 어딘가요? 정확한 주소 알려주시면 진단 네, 도와드릴게요. 신월동 네, 187-18번지예요. 18번지 주택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매수해도 괜찮을런지 신월동의 주택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신월동에 이 단독주택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네, 여기가 보면은 단독주택들이 조금만 필지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한 곳인데, 네. 네, 여기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실거주를 좀 하려고요. 아, 실거주를 하시려고요? 네네. 실거주 목적으로 본다라면 워낙 또 이곳이 지가가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어서 네. 실거주 목적 달성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거주를 하는 거니까 굳이 네. 큰 돈을 내가 깔고 하는 거는 또 약간 또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거를 실거주하면서 투자성까지 그러니까 훗날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네. 이거는 조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곳이 한참 우리 막 그 서울 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될 때 재개발을 하려고 한번 구역 지정이 됐던 곳이에요, 이곳이. 네. 근데 지금 이제 재개발이 어떻게 되냐면 취소가 됐어요. 네네. 재개발 취소가 됐는데 그 취소된 원인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주택을 보는 이유랑 약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좀 작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주택을 갖게 된단 말이죠. 내가 거주도 하고 임대 낼 수 있는 세대수도 확보를 하고,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는 조금 이렇게 그 자본력이 조금 그 낮으면서 내 집 마련 목적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거주하고 계시고 또 재개발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또 시장이 있거든요. 네. 이 시장 측에서는 이 시장에서 내가 나가고 나면 다시 이런 곳을 서울 시내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재개발을 찬성하는 게 아니고 많이 반대를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 충돌 때문에 사실 재개발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2004년도에 재개발 구역 지정됐다가요. 해제가 2016년도에 됐어요. 근데 그 해제도 주민들이 일단 실태 조사를 건의를 해서 여기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별 진전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직권 해제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계속 직권 해제해 놓으니까 노후도가 되니까 사실 도로도 조금 협소하고 기반시설도 없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하니까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개발이 취소돼 버리니까 노후도는 더 가속화가 되고 부족한 시설은 그대로 부족한 거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권 해제만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여기를 서울시에서 뭘로 지정을 했냐면 도시 재생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랬더라고요. 네, 근데 도시 재생은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재생 그런 정비 사업부터 막 재개발 재건축부터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이 재생은 조금 달라요. 말 그대로 있는 거를 다시 재생하겠다 이 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면 철거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면 철거 위주 중심의 재개발이 아니고 있는 것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도시 재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좋아지려면 가치 상승을 많이 이루려면 지역적으로 큰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지역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가치 상승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조건이 여기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완전적으로 그러니까 주거 시설의 안정화를 이루는 곳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성은 솔직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구나. 단지 하나 이제 무슨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사실 어쨌건 서울에서 단독주택이라는 걸 갖고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을 얻는데 비용이 저비용이란 말이죠. 네. 요거는 저렴하더라고요. 충족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여기는 들어갈 때 어떤 방식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거냐면 네. 이거를 구입한 거에만 만족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실거주하는 것만큼 반드시 투자 목적의 부동산 있죠? 네. 내가 이 주택에서 못 얻는 것을 투자 목적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방식 동시에 구사하셔야지만이 이것만 갖고 있음으로써 얻게 되는 박탈감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가셨어요? 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선택하셨다라면 전 좀 반대하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조금 들어가시는 게 좋냐면 이 지역, 이 권역에서는 네. 이렇게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 좀 네. 나오세요. 화곡동 쪽이나 화곡역이나 아. 까치산역 쪽 있잖아요. 네네. 화곡역이나 까치산역 쪽으로 조금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니면 자금 여력이 조금 더 되시면은 신정역에서 신정 내거리역이 있어요. 네네. 이 사이 쪽에 주택가를 조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보신 곳보다는 훨씬 더 미래 가치가 좋은 곳이에요. 이런 곳들은. 아, 그래요? 네. 여기는 개발이 안 되더라도 꾸준한 지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곳인데 저쪽은 지금 보신 곳은 개발이 안 되면 지가 상승을 노려보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아. 네,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시 재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도시 재생이 뉴타운과는 좀 다르게 소규모로 개발되는 거다 보니까 좀 지역적인 가치 상승은 어렵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니까 다른 곳 짚어주신 곳들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마포구에 네, 신촌 포스비를 가지고 있는데 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좀 갈아타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그걸 보유하고 다른 걸 하나 좋은 장소가 있으면은 물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럼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보유 매도 여부 진단 도와드리면서 뭐 다른 곳 혹시 투자 계획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런지까지도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 포스빌이 좀 오래됐죠? 예, 오래됐어요. 이거 그러면 분양받으셨던 거예요? 예, 분양받았는데 예. 이제 얘들이 다 크고 이제 거기 학교도 뭐 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 뭐 다른 데로 좀 보태가지고 옮겨야 하나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럼 원래 자녀분이 사용을 했다가 예예 지금은 그러면 뭐 어차피 포스빌이 그 소형 아파트잖아요, 이게. 예 소형 아파트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복층 원룸식이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상당히 희소성이 높은 이런 구조였거든요. 예예 분양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는 차익은 조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지금 월세도 좀 많이 잘 받고 계시죠? 예, 월세는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분양가 대비 워낙 이제 이게 거의 한 15년 정도 됐잖아요. 예예 워낙 이제 오랜 시간 전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 낮을 수밖에 없었고 예. 이로 인한 차익 실현이 충분한 상태에서 지금 내가 받는 월세가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냐를 판단해 본 다음에 팔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예. 예, 뭐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지 지역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예 네, 네. 워낙 이게 그 분양 당시에는 참 희소성도 있고 워낙 인기도 많고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얘가 거의 이제 15년 차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오래됐습니다. 네. 또 바로 옆에 이제 새 것도 한 5년 정도 된 게 들어왔고 문제는 네. 지금 이대역에서 신촌역에 이르는 이 상업 지역이 있잖아요. 예. 네, 이 많은 상업 지역들이 사실 이 신촌하고 이대 상권이 많이 쇠퇴해졌어요. 그죠? 예, 그러죠. 그러면서 기존에 뭐 영업하던 이런 곳들이 또는 기존에 뭐 모텔들이 있었던 곳들이 뭘로 바뀌었냐면 전부 다 오피스텔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죠.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면 우리가 대부분 원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쟁 상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월세가 아직까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가 예. 워낙 그 복층의 그러니까 구조의 조금 희소성 그리고 대로변이라는 입지의 장점 거기다가 아직은 15년이기 때문에 내구 연한이 조금 남아 있다는 장점 이것 때문에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약간 이제 지금부터 10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면 이 주변의 새 것들은 인제부터 새 거니까 인제부터 10년 동안 시간이 흐를 때 월세도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고 월세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만큼 물론 분양가는 지금이니까 비싸지만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감으로써 이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 여건이 조금 더 좋은데 예. 내 것은 이제 15년에서 앞으로 길어봐야 한 3년 정도 더 운영하고 예. 나면 그때부터는 20년 차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수요자들한테. 예. 그 월세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예. 내구 연한이 오래됐다라는 게 확 부각되면서 수익률이 확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가를 구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 어차피 이거 팔고 그 비용으로 비슷한 걸 사도 수익률은 똑같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면 수익률이 똑같은 상태에서는 내가 차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걸로 좀 갈아탔으면 좋겠고 그걸로 예. 갈아탈 때는 이제 이 지역에서 오래 운영하셨잖아요. 예, 그 더 이상 이 지역에 오래 갖고 있을 큰 이유는 없으신 거고, 그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많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수요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곳. 바로 옆에 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위치도 좋지만 예. 조금 더 우리가 도심 쪽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종로나 중구 일대의 이런 상업 지역 아니면 그 영등포권역이나 여의도권역의 상업 지역, 그죠? 예, 예. 조금 더 가격 금액대를 높인다라면은 강남권의 이런 지역에 최소한 뭐 1.5룸이라든가 뭐 투룸 이런 거 보시면은 수익 플러스 차익 얻을 수 있고 나는 차익 비중을 조금 높이겠다 그러면 우리 용산권 있잖아요. 예, 예. 용산권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용산 어디 쪽입니까? 용산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차익을 조금 먼저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용산은 뭐 후암동부터 서계동, 청파동, 뭐 효창동, 용문동 여러 지역이 있어요. 예. 이 지역에서 현 시점 가격이 가장 저렴하게 형성돼 있으면서 투자금이 낮게 들어간 지역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도 조금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예. 그 세밀한 부분은 원룸이나 예. 오피스텔 말고 아파트 쪽이나 상가 쪽으로 좀. 근데 만약에 보면 금액이 조금 이거를 처분하고 예. 금액을 좀 보태실 수가 있다라면은요. 소형 보태려고 아파트라든가 상가도 괜찮아요. 네, 그거는 네, 저희 예. 방송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한번 주세요.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보유하고 계신 곳 지금 최고가라고 봐주셨어요. 이제 어깨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 잘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그럼 무릎에서 잘 매수하는 전략만 세워보시면 완벽한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짚어주신 지역 내에서 저평가된 곳 잘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네, 저희 송파구 장지동 파인타운 아파트와 네. 2단지, 강서구 등촌동 삼성 한사랑 1차 아파트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데 네,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매도한다라면 어디에 투자해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두 채를 보유 중이신데 장지 파인타운, 등촌동의 삼성 한사랑 보유와 매도 여부 진단 도와드리면서 혹시 매도해야 된다면 갈아타기 전략까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예, 예. 대표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장지동 파인타운 1단지라고 그러셨어요? 2단지요. 2단지요. 예, 예. 그럼 뭐 1단지 바로 옆에 2단지고 다음에 한 곳이 등촌동에 어디라고 그랬죠? 강서구 등촌동 삼성 한사랑 1차. 한사랑 1차. 예, 예. 네, 네. 두 개 다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송파구는 한 2009년부터니까 한 10년 정도고요. 네. 강서구는 한 2018년도에 구매. 네네. 등촌동은 2018년도에 구입하셨다고요? 예, 예. 작년에 매입하신 거네요? 예, 예. 작년에 매입하셨는데 한사랑을 매입하신 거예요? 예, 등촌동. 예, 예. 일단은 그러면 지금 현재 2주택이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이 주택 말고 또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그거는 상관없고요. 예, 예. 그럼 각자 명의가 지금 다르게 돼 있다는 소리네요. 예. 네. 일단 등촌동 한사랑 같은 경우는 먼저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구입 시점이 일단 작년이시니까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네. 예, 특별하게 뭐 아직까지는 지금 고민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예. 근데 제가 왜 작년에 사셨는데 이걸 사셨어요라고 여쭤본 거에 뭐냐면 이 등촌동이나 가양동 이 일대의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는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마곡지구를 보셔야 돼요. 마곡지구를 보셔야 되는 건데 마곡지구와 붙어 있는 단지들이 지금 등촌동에도 많고 가양동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 바로 붙어 있는 이 단지들을 지금 공략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으면서 등촌역과 직미역 사이에 있는 단지를 공략하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얘네들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부동산은 그렇게 구입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졌고 정보의 회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시면 안 되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봐볼게요. 일단 이 지역에 투자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가양동의 아파트 단지와 등촌동의 아파트 단지를 먼저 선택하신다면 1순위로. 그리고 오히려 이 직미역과 등촌역이 염창동 이것보다는 목동 쪽을 또 2차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3차적으로 화곡동 쪽을 생각을 하세요. 금액대에 따라서.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민할 단계도 아니고 일단은 이 아파트는 최소한 내가 구입해서 지금 명의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주택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이후에,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을 먼저 맞추시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구입하신 거잖아요. 네. 자, 2020년 이후에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등촌동 거는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아까 그 장지동 파인 있잖아요. 이거는 2009년부터 보유하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세요. 네. 네, 왜냐하면 장지동 파인 단지가 사실은 5,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10,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세에 있다가 주변의 재건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 또 위례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이런 주변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단지가 입지적으로 조금 부족해요. 그 장지동의 앞선 단지들보다, 그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앞에 있는 단지들과는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근데 왜 좀 더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겠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주변에 개발에 대한 호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게 되면은 이 문정동 이 시형 아파트 리모델링하고 1단지 바로 앞에 있는 이 지역 단독주택이 지금 재건축 진행될 거고, 또 뭐 송파동의 일부 단지들 재건축하고, 또 북일의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 장지동 쪽하고 아마 터널이 지금 터널이 이렇게 확보할 예정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도시하고 접해지는 생활권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 장지동 이거는 언제까지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냐면 주변에 리모델링이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특히 이하에 지금 인재 사업 시행이 떨어졌으니까 이 재건축 지역이 이주를 하게 되는 관리 처분 1차적인 게 관리 처분 떨어져서 이주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주변 지역에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니까 1차 매도 시기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2차는 북일의 신도시가 어느 정도 아파트의 모습을 갖추면서 여기 터널이 개통되는 요때를 2차 시기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1차 시기가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2차 시기가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최소한 요때까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들 각각의 매도 타이밍 짚어드렸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언제 매도를 해봐야 될런지, 혹은 내가 보고 있는 부동산 언제 매수해야 될런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세미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주제의 세미나로 꾸려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실 건가요, 대표님? 네, 많은 분들이 고민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거를 도대체 언제 이제 팔아야 될지가 첫 번째 지금 가장 요즘 분위기에 가장 고민이신 것 같고, 과연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두 번째 고민이신 것 같고, 세 번째 고민은 한다면 어디에 하면 것이 그래도 현명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과 서울시의 정책을 잘 분석을 하고 파고들어야겠죠. 특히나 정부의 정책은 지금 세제를 규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막상 이 세제 규제를 딱 뚜껑을 열고 분석을 해보면요, 중과세가 결코 무서운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또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은 세미나 시간에 제가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특히나 또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나에게 충분한 이익을 주는 곳은 그 양도세를 중과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까지 도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그 화폐 가치 그 가치를 서로 바꾸는 개념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절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실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알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정보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주제로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수 대표의 무료 강연이고요.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여러분들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는 모든 분들 다 방송 중에 연결이 불가하지만 방송 중에 전화 고민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이동수 대표님이 다 올려주신 사연들 다 체크해 드리니까 이 시간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백오 신도시 네. 그 중흥 S 클래스 인데요. 네. 거기에 지금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서 네.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갭 투자로 보고 계시는 곳이 105 중흥 X 클래스 보고 계시는데 매수해봐도 괜찮을런지 괜찮다면 타이밍까지 함께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5 신도시의 중흥 S 클래스요. 예, 예. 이거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이 여기서 S 클래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제 이쪽에 이제 내가 바로 옆에가 이지동원 살고 있고요. 어디요? 이지동원. 아, 이지동원에 살고 계시고. 예, 예. 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옆에 단지네요? 예? 바로 옆에 단지. 바로 옆입니다. 예. 그래서 알고 그래서 이제 한번 투자해볼까 하고. 아, 이제 바로 옆에 단지고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 예. 이걸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 생각하신 거예요? 예, 예. 저라면은 예. 만약에 105 신도시에서 투자를 하실 거면 내가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을 선호하신다라면 예. 105 신도시 내에서는 다른 곳을 좀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흥시로 본다라면 이곳보다는 예. 또 다른 데를 투자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자, 여기 이제 거주하시니까 105 신도시가 아마 좋으신 거는 맞아요. 이제 만족도는 높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105 신도시는 사실은 어떤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이제 월곶 올판 GTX도 들어오고 네. 서울대도 들어오고 서울대 병원도 들어오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하니까 네. 좀 예추다 값어치가 네네.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어쨌건 105 신도시가 예. 외지에서 많이 찾아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거주 중심의 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실거주 중심이 형성된 시장에서 내가 투자 대상을 선택하려고 할 때는 이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밀집된 곳으로 가야 돼요. 예, 예. 이 시설이 밀집된 곳. 그럼 예. 시설 밀집된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서울대 캠퍼스 들어오는 곳. 그죠? 예, 예. 그 앞에 상업 지역이 있잖아요. 예, 예. 이 상업 지역이 결국은 이 신도시에 입주하는 그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이 다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또 공원도 있고 무엇보다 또 이런 실수요시가 중심이 된 시장일수록 어떤 게 강하게 작용을 하냐면 학군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해요. 지역 내에서. 예. 그러면 이 105 신도시 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사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주변이 아닌 이 공원 옆에 여기 그 호반 단지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이곳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곳들이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면 갖춰갈수록 격차를 더 벌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105 신도시 내에서 나는 움직이겠다고 꼭 여기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굳이 꼭 내가 105 신도시가 아닌 시흥시 내에서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예. 앞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호재가 많은 것 같아서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뭐 월판선도 있고, 그죠? 예. 그럼 시흥시 중에서 호재 한번 보자고요. 열판선 있고 신안산선 있죠.
예. 예, 신안산선. 이게 두 개가 가장 서울대 커요. 들어가요. 현재는.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뭐 서해선 이 노선도 있고, 그죠? 예. 근데 지금 월판선이나 신안산선이나 이게 지금 다 어디가 중심으로 돼요? 중심에서 모여요? 시흥시청 중심으로 모여요. 아, 예. 그리고 시흥시청 주변은 여기는 장현지구라고 해서 약 한 18,000세대의 대규모 주거 타운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이곳이. 예. 그러면 시흥시의 주거 중심지는 어디로 재편되고 있는 거냐면 시흥시청 중심의 장현지구 쪽으로 재편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150대 내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좋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여기가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 지역에서 중심지가 어디로가 될 것이냐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시흥시의 그 도시개발 계획,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기본 계획을 보면 시흥시청도 있고 105신도시도 있는데 예. 그 위상이 있잖아요. 예. 기본 계획의 위상은 어디가 좋냐면 시흥시청이 훨씬 더 크게 돼 있어요. 아, 예. 네, 투자 지역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내가 잘 아는 곳이 꼭 투자하기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발품 팔아서 핵심이 되는 지역들,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들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오픈 채팅방 주제가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떠한 이야기들 올라왔을지, 어떠한 고민 남겨주셨을지 연결해서 체크해 볼게요. 네, 여러분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가치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동탄 이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최근 대형 아울렛들이 생기고 있고 젊은 신혼부부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지역 미래 가치가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 지역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동탄 신도시는 이신도시, 그러니까 1신도시와 2신도시를 합하게 되면 거의 한 15만 정도의 거대 주거 타운으로 형성되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급량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오고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역, 그러니까 교통망을 갖춘 동탄역 중심의 시범단지 쪽은 괜찮은데 지금 공급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남동탄 쪽,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남동탄 쪽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뭐 결국은 회복은 하겠지만 어쨌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실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탄역의 북동탄을 중심으로는 괜찮다. 이 주거 시장이 나쁘지도 않고 또 그 북동탄 쪽에는 테크노밸리도 조성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지만은 남동탄 쪽은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남동탄 쪽을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계시거나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북동탄 쪽으로 갈아타셔서 먼저 앞서 나가고 지역의 중심지로 바뀌는 곳에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탄 전체가 안정적인 시장이기는 하지만 남쪽보다는 북동탄 쪽으로 손을 들여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수서 3익 아파트 34평을 임대를 주고 있고요. 단기 임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동 그랑빌 51평은 자가로 거주 중인데요. 이 두 곳에 대한 향후 미래가치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두 곳 어떨까요? 수서 3익 아파트는 뭐 수서 역세권 개발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저기는 당연히 보유를 하시는 거고 지금 단기 임대 등록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 시행령 개정이 되면 단기 임대 기간을 준공공으로 전환을 하면 100%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서 역세권은 아직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최소한 10년 정도는 더 가져가셔도 충분한 곳이니까 장기로 전환해서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광운대 역세권 쪽에 석계역에 있는 그 하나 그랑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계동 그랑빌이면은 일단 평수가 좀 커요. 이 지역은 주거비가 좀 낮은 거를 선호하는 그 수요층이 좀 많은 곳이기 때문에 20평대와 30평대는 가격 탄력성이 좋은데 50평대는 가격 탄력성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 만족도가 높으면서 자가 거주용으로는 큰 손실이 없지만은 미래 가치가 그렇게 높은 평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체는 괜찮지만 보유하고 있는 평수가 지역의 현황과 조금 안 맞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수서의 부동산은 SRT도 있고 아주 탄탄하게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 거주용으로는 참 좋지만 지역과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 채팅방 고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 마무리하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가리봉동에 그 다세대 주택이 있거든요. 네. 거기
그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 보유해야 될지 전망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리봉동에 보유하고 계신 주택 번지 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 네. 가리봉동 134-60번지요. 60번지. 그럼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 가리봉동의 다세대 주택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한 10년 이상 됐어요. 아, 10년 이상 되셨어요? 네. 이거 막 개발된다 해서 막 그때 구입하신 거네요. 그죠? 아, 네. 네. 그 전에 좀 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리하는 게 나은가요? 네, 왜 개발이 그러- 아마 취소된 것 같아요. 네, 왜 맞아요.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화면 보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지역이 균촉지구로서 상당히 많이 오르락내락했던 곳인데 네. 어쨌건 개발이 취소됐어요. 네. 개발은 취소됐는데 지금 지역은 노후화가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는 서울시 차원이 아닌 국토부에서 예.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국가의 정책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 자금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전면 철거 방식 개발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아. 그냥 리모델링 지원해주고 부족한 네. 시설 채워주고 요게 끝이에요, 그냥. 아, 그러면 네네. 큰 개발이 없을 때 내가 예. 다세대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다세대는 실제 개발이 가능할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내가 다세대가 개발은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얘 자체 개발도 안 되고 그러면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 그죠? 그리고 이 지역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노후화되고 시설이 열악하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민이 100%를 여기 거주하는 게 아니고 30% 거주민의 30% 이상이 지금 그 중국 교포분이세요. 아, 네네. 이 지역이. 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환경도 사실은 우리가 선호하는 주거 환경과는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어요, 갈수록. 아, 네. 그럼 보유하고 있으면 자꾸 손실만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빨리 처분하고 돈 되는 곳으로 갈아타야 우리가 왜 안 되는 거 갖고 있으면 왜 주식에서도 우리가 손절하는 경우 발생하잖아요. 예. 부동산도 안 되는 거는 갖고 있어서 희망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결정 짓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아시겠죠? 이거 정리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시자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가치 높은 지역들 분석해드리는 정보통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